1544-8520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상담을 도와드릴까요? 네. 제가 장인 뉴타운에 네.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네, 상급지 입지로 재개발 투자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잠실 본동에 관심이 있는데 네. 여기가 민간 도심 복합개발 추진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네, 제가 입주권을 가지고 있어서 추가로 재개발 투자를 할 때 재당첨 제한이 걸리는 것은 아닌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네, 그리고 민간 도심 복합개발로 추진할 때 장점이 따로 있을까요? 송파 잠실 본동의 민간 도심 복합 개발 관련해서 이제 좀 전반적인 궁금증이 있으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입주권이 하나 있으시니까 이게 또 제한적인 부분이 있을런지도 궁금하신 거고. 알겠습니다. 네네. 송파 본동으로 가겠습니다. 잠실 본동으로 가겠습니다. 저희 홍정기 전문가님 바로 바꿔드릴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잠실 본동 그중에서도 지금 장인 뉴타운의 재개발 입주권을 가지고 계신데, 자, 민간 도심 복합 개발 형태로 움직이는 강남권의 초기 재개발, 자, 움직임은 어떨지, 그 내용은 어떨지 한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선 장인 뉴타운의 입주권을 하나 가지고 계세요. 자, 그런데 제가 그걸 정리하기 전에 조금 요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장인 뉴타운에서 입주권을 갖고 있는 거는 사실 지금 우리는 모든 지금 민간 재개발 형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즉 도시정비법이라는 것에 기초를 해서 우리가 지금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신속통합기획, 또 역세권 시프트,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재개발의 서울의 재개발들은 대부분 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또 그거 말고 우리 모아타운이라는 것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예, 요거는 서울시에서 자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 시행령이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진행을 하고 있고, 방금 언급을 해주셨던 우리 민간도심복합개발법, 민복이라고도 줄여서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지금 도시정비법, 그러니까 도시개발법 시행령이에요. 그러니까 각각 시행하는 법들이 다르다. 자, 어떤 부분 포인트를 말씀드렸을까요? 첫 번째, 자, 5년 이내 재당첨 제한. 자, 내가 입주권을 하나 갖고 있는데, 자, 그 뒤에 또 다른 재개발 입주권을 갖고 있었을 때 5년 이내 이게 중복이 되면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법이 다르죠. 하나는 도시정비법, 하나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 시행령,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개발법 내 시행령. 자, 각각 5년 이내 재당첨 제한이 걸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장인 뉴타운은 도정법상에 있는 입주권을 가지고 계신 거고, 그 외에 모아타운이나 민복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하나 더 투자하시는 부분들은 특별히 재당첨 제한에 걸리지 않는다. 자, 첫 번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지금 이어서 민간 도심 복합 개발. 자, 지금 우리 민간 도심 복합 개발. 자, 내용을 보면 지금 가장 재개발, 서울 재개발 2026년도에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러한 실제 시행 법이죠. 사실 요거는 어찌 보면 기존에 있었던 공공에 있는 도시복합개발,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역세권 활성화, 여기서 조금 가까운 데 있어서 재개발을 활성화시키겠다. 더 쉽게 표현을 하면 기존에 주었던 용적률은 더 높게, 더 많이, 최대 500%에서 700%까지 높게 지어줄 수 있게끔 하고, 주변에 여기 한 500m 이내 가까우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고요. 사실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면 어떻죠? 기존의 재개발은 임대 비율을 높여요. 임대 아파트를 많이 넣죠. 그러니까 장점이 있는 반면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점도 생겨요. 자, 그런데 우리 민간 도심복합개발, 우리 민복은 조례 안에서 임대 아파트를 많이 넣는 대신에 서울에 살기 좋은 주거환경 정비를 하려면 어떻게 되죠? 아파트만 잔뜩 지어서는 어떻게 해요? 자, 다른 것도 해야죠. 그러니까 상업시설을 최대 30%까지, 즉 호텔, 영화관, 오피스 이런 부분들도 같이 넣고 상업시설도 같이 넣어서 충분히, 요즘 상가가 조금 약하니까 상업시설 30%까지 넣어주고 인센티브를 500%까지 높게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마침 이 부분이 작년 크리스마스 전날 자, 조례안이 서울시에서 통과가 됐고, 이제 이번 주에 1월 5일 날 이미 공포가 됐어요. 아마 올 하반기에는
시범 사업 지구들을 선정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될 거고 사실 여기에 또 가장 큰 특징은 기존에는 조합 방식이었는데 요거는 신탁사 방식이에요. 즉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게 즉 조합에서 시끌시끌한 문제들을 조금 더 깔끔하게 전문성 있는 신탁사나 리츠사에서 들어와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큰 차이점이 있죠. 이런 부분들의 특징을 고려했었을 때 언급해 주셨던 우리 시청자님 궁금하셨던 우리 잠실동, 잠실 본동 같은 경우는 요즘 많이 관심 갖고 계시는 상급지이죠. 특히나 하단 이런 지역들 민간 도심복합개발 조례 내에서도 두 가지 우리 성장 거점, 주거 중심. 자, 형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한 거는 저희 세미나 오셔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러한 형태들을 적용하였었을 때도 우리 잠실 본동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상업 시설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도 그 상업에 대한 활성화 그리고 인센티브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자 주변에 사실 이런 직주 근접에 대한 느낌 또 한강변 또 종합운동장 마이스 개발 이런 부분들 뉴스에서 많이 접하셨겠지만 특히나 이러한 흐름에 이제 불을 지피는 거죠. 우리 민복 조례안 통과가 된 기점으로 인해서 이쪽 송파권 잠실본동 특히 이런 삼전동 이런 형태들이 지금 초기의 추진이 움직임들이 상당히 빠르게 스피드하게 움직이면서 아마 하반기에 민간도심복합개발의 시범사업지구 선정 또 내년에 구역계 지정을 위한 움직임들을 뜨겁고 활발하게 움직임 가지고 갈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실제로 지금 전체적으로 서울에 있는 대형 우리 신탁사들 있죠? 상당히 이 사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심이 많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관심이 많다면 수요가 많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 부분들의 이미지, 느낌 가지고 계시면 투자에 매우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봐 드릴게요, 시청자님.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궁금해하셨던 잠실 본동의 민간 도심 복합 개발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덕분에 또 많은 정보를 저도 얻어가게 됩니다. 1544-8510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상담을 도와드릴까요? 그 여기에 석수 LG 빌리지 전망이 좀 궁금해가지고요. 석수동의 LG 빌리지 전망. 네, 네,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언니?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사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 집이 어떤지가 궁금하신 거예요? 미래같이 보고 정하려고요.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네. 아직 어디 눈여겨보신 거는 없고 지금 이 집의 미래 가치가 궁금하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안양 석수 LG 빌리지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가 어떨지 저희 홍정기 전문가님 어머니 바로 바꿔드릴게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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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머님, 자, 지금 바로 요걸 매도하고 다른데 이사 계획을 하실 때 봐놓으셨던 단지나 또는 여유 자금이 지금 준비되어 계시거나 이런 거인 것일까요? 이제 알아보고 정하려고요. 네, 알아보고 정하시려고요. 자, 네. 의견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미 서울에 있는 어느 단지를 특정으로 좀 알아보고 갈아타야 되겠다라고 정한 부분. 자, 그리고 사실 지금 이미 아파트 가격들이 너무 많이 올라버린 데 있잖아요. 예, 이런 데를 너무 급하게 알아보고 내가 이거 조금 무리해서 바로 사야지 이런 거는 좀 신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단기간에 많이 급등을 하긴 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석수 우리 LG 빌리지부터 조금 먼저 좀 볼게요. 자, 네. 여기는 사실 용적률이 상당히 좋아요. 예, 아마 200%가 채 안 돼서 한 180%요 정도 전후 정도 되니까 그만큼 앞으로의 미래 기대감. 자, 그리고 주변에 또 뭐가 있죠? 우리 지금 석수동보다는 조금 옆에 우리 지금 있긴 있지만 좀 떨어져 있는 데들. 그렇죠? 예, 우리 석수동 옆쪽으로 보았었을 때는 주변에 우리 신도시 우리 재건축 느낌들이 바람이 이제 불죠. 네. 사실 LG 빌리지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는 아니에요. 자, 2001년도에 지었어요. 하지만 이제 26년 차가 되었고요. 이제 지나고 나서 보면 주변에 사실 입지나
또 접근성으로 보았었을 때 LG 빌리지가 여기서도 가깝고 근처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단지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싶은 건 용적률도 지금 괜찮다. 자, 앞으로의 재건축 기대감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은 단 너무 급하게 보지 마시고 아직 30년 차가 되지 않았으니까 자, 이제 26년 차 됐어요. 조금 기다려 보시면 전반적으로 지금보다는 재건축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어요. 이미 그런 얘기들이 아마 주변에서 좀 회자가 될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는 단지 특성상 주변에 아파트 균질성이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이 일단 추진했었을 때 동의율도 상당히 난이도가 좀 낮게, 그러니까 좀 빨리 거칠 그런 확률도 좀 높고요. 그런 형태, 그리고 단지들이 많으니까 분담금 형태도 조금 낮게 나올 수 있어요. 용적률이 이미 낮으니까 또 높이 지을 수 있겠죠. 이런 느낌들로 보았었을 때도 크게 보았었을 때 조금 더 장기간으로 보면 자, 5년 이상, 자 0년에서 5년은 단기, 5년에서 10년은 중기로 보았었을 때 단기를 넘어서 중기 정도 보유한다라고 보았었을 때는 미래 가치가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들이고, 만약에 하신다면 요 집을 보유를 하시고요. 투자 가치 관점에서 서울이 좀 아쉽다 그러면 한 1억 선, 좀 소액으로 뭐 2억 선, 자 가지고 계신 가용 자금이나 해서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개발 쪽을 투자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재개발을 투자를 하시는. 요거를 갈아타라고요? 아니요. 요건 그냥 보유하시고 놔두고? 예, 아주 소액으로 관심이 있으시다면 예, 한 1억 이하 예, 전세를 안고 투자할 수 있잖아요. 예, 빌라는. 네, 그러니까 예. 아파트는 실거주를 반드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아파트 자체가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제가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조금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보유를 하시고 그리고 소액으로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세를 안고 서울에 재개발의 움직임이 좀 있다 하는 부분들, 지금은 서울 아파트 그리고 이런 LG 빌리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점점 시간이 가면서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점점 귀해지고 있잖아요. 느껴지시지 않으세요? 네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 아파트는 보유를 하시고 아주 소액으로 이렇게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있는 주변 지역에 조금 더 상급지, 예를 들면 뭐 신길동이라든지 이런 데 부분들 조금 더 찾아가지고 이런 데는 소액으로 시작을 했을 때 전세를 안고 투자하면서도 실거주를 안 해도 되니까 이런 것들 한번 체크를 해봐 보면서 투자의 스펙트럼을 좀 넓혀가자. 그럼 어느 지역 보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 한번 세미나 한번 참석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봐 드릴게요. 아유,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세미나 한번 가겠습니다. 네. 네, 어머님 전화 주셔서 예,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유하고 계시는 그 아파트는 계속해서 보유하는 걸로 또 권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1544-8520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어떤 상담을 도와드릴까요? 네, 제가 사당 방배 쪽에 재개발 가능한 곳에 빌라를 찾아보다가 네, 자양동 빌라가 많이 올랐다는 걸 알게 되고 나서 네, 자양동 재개발에 관심이 많아졌거든요. 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삼전동 재개발도 지켜보고 있는데 네. 네, 사당, 방배, 자양, 삼전 너무 많으시죠? 네, 전문가님의 말씀 워낙 잘하시니까 네. 어느 쪽이 더 유망할지 전문가님 의견이 궁금해요. 아, 네. 처음에는 사당 방배인 줄 알았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 자양동 얘기를 하셨고 네, 네. 다시 또 다리를 건너와서 삼전동까지 네네네. 보게 지도가 아주 지금 넓어졌습니다. 저희 홍정기 네네. 전문가님 바꿔드릴게요. 재개발 얘기 한번 나눠보세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재개발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우리 시청자분들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예전에는 서울 재개발이 투자 선도 계층이나 일부 관심 있으신 분들만 시작을 하시고 알아보신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아파트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아파트를 투자적 관점에서 보는 시각은 넓어졌는데 이 부분을 실제로 투자로 사기에는 지금 제약사항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은 어떤가요? 정보는 넓고 많이 보여지고 있고 정보의 유통 속도는 빨라요.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면 심화되고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상급지, 핵심지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느낌으로 보았었을 때 오늘 지금 언급해 주셨던 지역들, 우리 이쪽으로 보자면 우리 이쪽 라인 사당 방배 쪽, 그죠? 예, 사당 방배 쪽도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엔 우리 자양동도 말씀해 주셨고, 맞죠? 네. 그리고 우리 또 잠실, 송파, 삼전도 말씀해 주셨고, 좋은 지역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용산만 좀 빠졌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지도에 표시해 드렸던 이런 지역들, 소위 서울 재개발, 또 초기 재개발, 초기에서 또 이제 중기로 넘어가는 재개발 쪽에서도 제일 관심이 가장 많은 뭐 빅4, 빅5 이런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지역들은 어찌 보면 구역계 지정 이전에, 그렇죠? 초기에 선점 투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왜? 요즘에는 워낙 아파트에 대한 니즈, 수요가 높죠. 폭발적이에요. 지금은 서울 아파트를 서울 분들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울 외곽에 계신 분들, 심지어는 해외에서도 살려고 그러고, 또 지방에서도 사실은 지방에 계신 분들도 이쪽은 임차로 하고 웬만하면 서울 쪽에 좀 점을 찍으시려는. 자, 투자 관점에서는 이미 양극화가 돼 있어요. 양극화, 집중화. 그런데 이 아파트만 양극화가 된 게 아니고 이제는 재개발 투자 관점에서도 양극화가 돼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 포인트를 보시면 방금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느낌들 가져갈 수밖에 없다. 자,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런 지역에서 보면 사당 방배, 자, 또 우리 자양, 또 송파 재개발, 또 뭐 제가 용산까지도 좀 언급을 했는데, 이런 지역의 특징들은 뭐냐 하면 지금보다는 앞으로가 분명히 좋을 것 같고 주변의 아파트 시세도 충분히 높아요. 그렇죠? 네, 구평 기준으로 대부분 다 30억대가 넘는 좋은 아파트. 사실 엄밀히 정확히 얘기를 하면 좀 비싼 아파트죠. 이런 데들이 많이 있고 저층 저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주민의 동의 움직임들도 조금 있을 수 있는. 자, 이런 데 보셨을 때는 무엇을 보셔야 될까요? 사실은 리스크를 최소화한다라는 의미에서는 초기 재개발에서는 내 돈이 조금 적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기 재개발인데 요즘 빌라를 좀 보러 가면 웬만큼 조합 설립 인가나 관리 계획 고시가 되면 다 10억대가 넘어요. 예, 뭔가 보려고 그러면 상급지에서는, 즉 매스컴이나 미디어에서는 지금 일부 1차 학습을 하고 나서는 나는 상급지 조금 핵심지 쪽에 재개발 투자에 관심이 많다, 이걸 해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심리들은 굉장히 팽배해 있는데, 실제 가서 보면 구역기 지정만 돼도 굉장히 비싸단 말이에요. 자, 이런 데에서는 뭐예요? 자, 나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좀 짤 필요가 있어요. 투자 포트폴리오란, 자, 1억대 자금, 2억대 자금, 또 3억대 자금, 각각의 자금대에 맞춰서 최적화되어 있는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1억대 자금을 보유하고 계신다? 그러면 1억에서 1억 5천 사이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당 입지에서 골라야죠. 전세를 안고, 그래도 전세를 안고 투자하되 재개발을 본다면 전세를 4바퀴 5바퀴를 좀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런 느낌들을 좀 보신다면 이런 지역들 중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침 그래도 방배사당 용산 쪽 많이 올랐어요. 자양동도 좀 많이 올랐고, 그래서 소액으로 만약에 한 1억 또는 2억 초반 이런 정도로 투자를 해서 보신다면 자양동 쪽 위쪽 뭐 구이라든지 이런 삼전동 같은데 이런 데들 보셔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저는 전체적으로 보았었을 때 지역을 본다라고 그러면 이렇게 지도를 조금만 더 움직여 볼게요. 자, 저는 서울 전체를 보았었을 때는 이렇게 동남권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가져보시면 이런 시각들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원티어로 보면은 삼성 잠실이 있고 성수가 있고, 성수 옆에 자양이 있고, 요 위에 구이, 또 위에 능곡, 군장, 또 요 오른편에 어떤가요? 삼전, 또 이런 느낌들이 이제 강동이나 고덕까지 가고 있어요. 이렇게 동남권 쪽, 이런 쪽이 현재 서울 아파트 시세 바로미터가 지금 되고 있는 리딩 단지들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느낌. 우리가 보려는 건 아파트가 되려는 가능성. 이런 느낌으로 보셔서 동남권 쪽에서 한번 조금 더 스터디하셔가지고 임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자세한 건 저희 세미나 나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시청자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가웠습니다. 서울 일대에서 재개발 관련한 전반적인 얘기 들어봤습니다. 저희 오늘 다양한 지역 다녀봤고요. 오늘 도움 말씀에는 홍정기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